당신이 원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소유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냥 실험 대상이었을 뿐이고요. 안녕하세요. 당신의 잠 못 드는 밤을 위로할 사연을 들고 온 중년 아가씨입니다. 방금 들으신 이 절망적인 한마디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담고 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결혼 생활 뒤에 숨겨진 남편의 충격적인 실험과 한 여자를 송두리째 바꿔버린 치명적인 유혹, 그리고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무너져 내린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모든 게 계획된 게임이었을까요?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는 아주 큰 힘이 됩니다. 41 이수진. 이게 내 이름이에요. 아니, 정확히는 박정훈의 아내 이수진이죠. 남편은 항상 나를 그렇게 소개했거든요. 제 아내 이수진입니다. 마치 자신의 소유물을 자랑하듯이 말이에요. 오늘도 거울 앞에 서서 완벽한 아내의 모습을 만들어갑니다. 크림색 블라우스에 무릎 길이 스커트, 너무 진하지도 않고 너무 연하지도 않은 립스틱. 남편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결혼한 지 15년 매일 아침 이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고 있어요. 남편이 출근하면 집 정리하고, 점심엔 친구들과 가벼운 만남, 저녁엔 남편을 위한 저녁상 준비. 남들이 보기엔 참 부러운 삶이겠죠. 유명 대기업 팀장의 아내, 강남 아파트에 살면서 경제적 걱정 없이 여유롭게 지내는 살. 하지만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존재하고 있는 걸까? 남편이 만들어 놓은 완벽한 틀 안에서 숨만 쉬고 있는 건 아닐까? 정훈이가 퇴근하면서 현관문을 여는 소리가 들려요. 여보, 나왔어. 늘 똑같은 인사, 늘 똑같은 톤. 감정의 기복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목소리예요. 수고했어요. 저녁 준비 다 되었어요. 나 역시 똑같은 대답을 하죠.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완벽하게 짜인 시나리오를 연기하는 배우 같아요.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는 동안 정훈이가 회사 이야기를 시작해요. 늘 그렇듯 일방적인 브리핑이죠. 오늘 신입사원이 한 명 들어왔어. 오랜만에 새로운 화제네요. 어떤 분이에요? 강민준이라고 29이야. 서울대 경영학과 나왔고 스펙도 괜찮고. 정훈이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느껴져요. 뭔가 만족스러워하는 것 같은. 성격도 괜찮은 것 같고 일도 잘할 것 같아. 요즘 신입들 중에서는 드물게 예의도 바르고. 이상해요. 평소 후배들에 대해 칭찬하는 일이 거의 없는 사람인데. 그래요? 다행이네요. 응, 오랜만에 마음에 드는 후배가 생겼어. 아,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 팀 회식이 있으니까 같이 나와. 회식 자리에 아내를 부르는 것도 정훈이답지 않은 일이에요. 왜 갑자기요? 팀원들한테 소개도 할 겸, 그리고 새로운 민준이한테도 인사시켜주고 싶어서. 강민준. 이상하게 그 이름이 머릿속에 맴돌아요. 왜일까요? 그냥 평범한 신입사원의 이름일 뿐인데. 정훈이가 그렇게 칭찬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일지 문득 궁금해져요. 아마 정훈이를 닮아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사람이겠죠. 실수하지 않고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항상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사람.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도 계속 그 이름을 떠올려요. 강민준, 29, 서울대 경영학과, 예의 바르고 일 잘하는 신입사원. 그런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일까요? 아마 내 일상에 작은 변화라도 생길 것 같아서겠죠. 15년 동안 똑같이 반복되던 회식 자리에 새로운 얼굴이 추가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설레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호기심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드디어 그 금요일이 왔어요.
오랜만에 거울 앞에서 고민을 했죠. 뭘 입어야 할까? 너무 화려하면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수수하면 팀장 부인으로서 품격이 떨어질 것 같고, 결국 검은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를 골랐어요. 무난하면서도 단정한 스타일. 정훈이가 좋아할 만한 선택이죠. 오늘 예쁘네. 정훈이가 처음으로 내 외모에 대해 언급했어요. 결혼 후 몇 년이 지나면서 그런 말은 점점 사라졌거든요. 회식 장소는 강남의 한정식집이었어요. 고급스럽고 조용한 분위기의 곳이죠. 정훈이와 함께 들어서는 순간 팀원들이 일어나서 인사를 해요. 팀장님, 사모님, 모두 정중하고 예의 바른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맨 끝자리에서 일어나는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강민준. 정훈이가 그렇게 칭찬하던 그 신입사원이에요. 생각보다 훨씬 젊어 보이고 훨씬 매력적이었어요. 키도 크고 어깨도 넓은데 무엇보다 눈이 참 인상적이에요. 맑으면서도 깊이가 있는 눈빛. 안녕하세요, 사모님. 강민준입니다. 그가 정중히 인사를 하며 고개를 숙여요. 목소리도 좋네요.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느낌이 드는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남편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좋은 이야기만 들으셨길 바랍니다. 그가 살짝 미소를 지어요.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미소. 식사가 시작되고 팀원들이 하나씩 소개를 해요. 다들 정훈이에 대한 칭찬과 존경을 표현하죠. 나는 늘 그랬듯 조용히 앉아서 적당히 웃고 적당히 대답해요. 완벽한 팀장 부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중간 민준이의 시선이 느껴져요. 다른 사람들처럼 정중한 시선이긴 한데 뭔가 달라요. 더 오래 머물고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 같은 착각일까요? 사모님은 평소에 뭐라고 지내세요? 갑자기 민준이가 나에게 질문을 해요. 다른 팀원들은 주로 정훈이와 대화를 나누는데 그는 나에게 직접 관심을 보이네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요. 집 정리하고 가끔 친구들 만나고 취미 같은 건 없으세요? 예전엔 피아노를 쳤는데 요즘엔 잘 안 해요. 아, 피아노요? 어떤 곡을 좋아하시나요? 이상해요. 이런 질문을 받은 게 언제적인지 기억이 안 나요. 정훈이는 내 취미에 대해 물어본 적이 거의 없거든요. 쇼팽의 녹턴을 좋아했어요. 예전엔. 녹턴 2번이요? 아름다운 곡이죠. 저도 좋아해요. 그가 아는 거예요. 쇼팽의 녹턴을. 29살의 남자가 클래식을 안다는 것도 신기한데 내가 좋아하는 곡을 안다는 게 묘하게 반가워요. 민준 씨도 음악을 좋아하세요? 네, 어릴 때 바이올린을 배웠거든요. 지금은 잘 안 하지만 바이올린. 왠지 그에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섬세하고 우아한 악기. 언제 한번 연주 들려드리고 싶네요. 사모님의 피아노와 함께요. 그 순간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그의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뭔가 특별한 제안처럼 들렸거든요. 그래, 민준이 너 바이올린 한다고 했지? 정훈이가 끼어들어요. 집에 피아노도 있으니까 언제 한번 와서 연주해봐. 정훈이의 말에 민준이가 나를 바라봐요. 그 시선 속에서 뭔가 묻고 있는 것 같아요. 허락해도 될까요? 라고. 네, 기회가 되면. 내가 대답하려는 순간 민준이가 먼저 말해요. 영광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를 바라보며 말을 이어가요. 사모님의 연주를 들을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이상해요.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까요? 단순한 사교적인 말일 뿐인데. 하지만 그의 눈빛은 사교적이지 않았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 진심이 나를 향한 것 같았어요.
회식이 끝날 때까지 민준이의 시선이 계속 느껴졌어요. 대화할 때도, 웃을 때도, 심지어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가끔씩 나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15년 만에 느끼는 이상한 감정이었어요. 설렘이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긴장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분명한 건 이런 기분을 느낀 게 정말 오랜만이라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훈이가 말했어요. 민준이 어때? 괜찮은 애 같지? 네, 예의도 바르고 똑똑해 보여요. 그치? 요즘 신입들 중에서는 정말 드문 케이스야. 앞으로 우리 집에도 자주 오게 될 것 같아. 우리 집에 자주 온다고요? 갑자기 숨이 가빠져요.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나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계속 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맑은 눈빛, 따뜻한 미소, 그리고 나만을 바라보던 그 시선.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잘못된 일일까요?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이런 마음을 갖는 게 배신일까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미 내 마음 한구석에 그가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 후 일주일이 지났어요. 평범한 일상이 계속되었지만 뭔가 달랐어요. 사소한 것들이 예전과 다르게 느껴졌죠. 거울을 볼 때도, 옷을 고를 때도, 심지어 립스틱을 바를 때도 문득 그가 떠올랐어요. 이런 내 모습을 그가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말이에요. 정훈이는 여전히 바빴어요. 아니, 더 바빠진 것 같았어요. 요즘 신입 때문에 할 일이 많아졌어. 가르쳐야 할 것도 많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정훈이의 표정은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워 보였죠. 민준이가 일을 잘한다는 증거겠죠. 금요일 저녁 정훈이가 또 회식이 있다고 했어요. 오늘은 너 빼고 팀원들끼리만 갈 거야. 민준이 환영의 2차거든. 왜인지 실망이 되었어요. 그를 다시 볼 기회를 놓친 것 같아서. 하지만 겉으로는 평온한 척했죠. 그래요. 재미있게 다녀와요. 밤 11시쯤 정훈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내가 좀 많이 취했어. 민준이가 대신 운전해서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는데 괜찮지?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그가 우리 집까지 온다고요? 네, 괜찮아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길 바라면서 대답했어요. 1시간 후 차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보니 정훈이가 비틀거리며 내려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옆에 민준이가 서 있었죠. 사모님, 죄송합니다. 팀장님이 많이 취하셔서. 괜찮아요. 수고하셨어요. 정훈이를 부축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민준이가 따라 들어왔어요. 침실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정훈이를 침실 침대에 눕히고 나니 민준이가 말했어요. 물이나 해장국 같은 거 드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네. 물 떠다 드릴게요. 부엌에서 물을 준비하는 동안 민준이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을 건네주면서 잠깐 우리 손이 닿았는데 이상하게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차 한 잔 드리고 가세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냥 보내면 될 텐데. 괜찮을까요? 네, 커피 괜찮으세요? 좋아해요. 커피를 내리는 동안 민준이가 거실을 둘러봤어요. 정말 아늑한 집이네요. 피아노도 있고, 오래 안 쳤는데 먼지만 쌓여 있어요. 한번 들어보고 싶었는데, 그가 피아노 앞에 앉더니 건반을 가볍게 눌러봤어요. 튜닝이 잘 되어 있네요. 관리를 잘하고 계시는군요. 정훈이가 가끔 관리업체 불러요. 팀장님이 사모님을 정말 아끼시는군요. 뭔가 의미심장한 말이었어요. 아끼는 것과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는 걸 그도 느끼고 있는 걸까요?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의 대학 시절, 바이올린을 배우게 된 계기, 음악에 대한 생각들,
내가 언제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눠봤나 싶을 정도로 편안하고 즐거웠어요. 사모님은 꿈이 뭐였어요? 어릴 때 말이에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포기했죠. 지금도 늦지 않았을 텐데요. 이 나이에 무슨,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꿈에는 유통기한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언제부터 내 꿈을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살았을까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벽시계를 보니 벌써 새벽 1시가 넘었어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늦었네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현관문까지 배웅을 나갔어요. 그가 신발을 신으면서 말했어요.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이렇게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저도요. 사모님은. 그가 말을 멈췄어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는데. 사모님은 정말 아름다우세요. 안팎으로요. 그리고는 차로 향해 걸어갔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차가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어요. 가슴이 계속 두근거렸어요. 그의 마지막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죠. 아름답다고 안팎으로. 정훈이한테서는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어요. 침실로 들어가니 정훈이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함께 잠들었던 이 침대가 갑자기 낯설게 느껴졌어요. 내 옆에 누워있는 이 남자가 내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민준이와의 대화가 계속 떠올랐고 그의 눈빛이 계속 생각났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무서웠어요.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서.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지나고 있다는 것을요. 그 후로 며칠이 지났지만 그날 밤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어요. 민준이의 목소리, 그의 눈빛, 마지막에 한 말까지.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정훈이는 여전히 바쁘다며 늦게 들어왔어요. 민준이 때문에 요즘 야근이 줄었어. 일 처리가 빨라서. 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화요일 오후 정훈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회식 있어서 늦을 것 같아. 저녁 혼자 먹어. 늘 받던 메시지였지만 이번엔 뭔가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민준이도 함께 있겠구나. 그래서 답장을 보냈어요. 알겠어요. 재미있게 드세요. 그런데 잠깐 후에 문자가 왔어요. 정훈이가 아니라 모르는 번호에서. 사모님 강민준입니다. 혹시 실수로 제게 문자를 보내신 것 같은데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확인해 보니 정말 그랬어요. 정훈이 번호 대신 민준이 번호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언제 그의 번호를 저장했나 생각해 보니 지난번 회식 때 정훈이가 팀원들 번호를 내 폰에 저장해 둔 거였어요. 당황스러웠지만 답장을 보냈어요. 죄송해요. 실수였어요. 그런데 그의 답장이 예상과 달랐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반가웠어요. 연락할 핑계가 생겨서요. 이런 답장이 올 줄 몰랐어요. 어떻게 답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 답장을 보냈어요. 핑계요? 지난번 이후로 계속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사모님과의 그 대화가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그도 나를 생각하고 있었다니. 저도 즐거웠어요. 보내고 나서 후회했어요. 너무 솔직했나? 하지만 이미 늦었죠. 정말요? 다행이에요. 혹시 제가 실례했나 싶어서 걱정했거든요. 아니에요. 오랜만에 그런 대화를 나눠서 좋았어요. 그 후로 문자가 이어졌어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점점 더 자연스럽게.
음악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책, 영화, 심지어 일상적인 이야기까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었어요. 사모님은 어떤 영화를 좋아하세요? 로맨스 영화를 좋아했는데 요즘엔 잘 안 봐요. 왜요? 함께 볼 사람이 없어서요. 보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솔직하게 말했을까? 결혼한 여자가 할 말이 아닌데. 그럼 언젠가 함께 보면 어떨까요? 좋은 영화가 나오면. 숨이 막혔어요. 이건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어요. 둘이서만 영화를 보자는 것, 그건 명백히 선을 넘는 일이었죠.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좋네요. 내가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런 설렘을 느낀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누군가 나에게 관심을 보이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여자로 봐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매일 밤 그와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정훈이가 옆에서 잠들어 있을 때 조용히 침실을 나와서 거실에서 문자를 보냈죠. 이렇게 몰래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어요. 오늘도 늦으시네요. 회사 일이 끝나지 않아서요. 사모님은 뭐 하세요? 그냥 드라마 보고 있어요. 재미있어요? 그저 그래요. 시간 보내려고 보는 거예요. 혼자 보시니까 재미없으시겠어요. 요즘엔 혼자 하는 일에 익숙해져서요. 그의 답장이 오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것 같았는데. 사모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정직하게 답하면 위험한 길로 들어서는 것 같고, 거짓말을 하면 내 마음에 거짓말하는 것 같고, 결국 정직하게 답했어요. 가끔 외로워요. 저도요. 이상하죠? 사람들 속에 있는데도 혼자 있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가 내 마음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수많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심지어 남편과 함께 있어도 느끼는 그 깊은 외로움을. 맞아요. 정확히 그런 기분이에요. 언젠가는 그런 외로움이 사라질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요즘은 조금 덜 외로워요. 왜요? 이 질문에 답하면 정말로 선을 넘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어요. 누군가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손이 떨렸어요. 돌이킬 수 없는 말을 한 것 같아서. 그런데 그의 답장이 더 큰 충격이었어요. 저도요. 사모님과 이야기할 수 있어서 하루하루가 기다려져요. 이 메시지를 받는 순간 내가 위험한 길에 들어서고 있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멀리 와버린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우리의 문자는 더 빈번해졌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좋은 아침이에요라는 그의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었고, 밤에 잠들기 전에도 좋은 꿈 꾸세요라는 인사를 주고받았죠. 마치 연인처럼. 아니, 정확히는 연인이 되기 전에 설렘 단계처럼 말이에요. 정훈이는 여전히 바빴어요. 아니, 더 바빠졌다고 해야겠네요. 요즘 프로젝트가 크게 하나 들어와서 당분간 야근이 많을 것 같아. 민준이도 함께하고 있으니까 집에 늦게 들어갈게. 민준이와 함께 야근한다는 말에 묘한 질투가 생겼어요. 그가 정훈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게 싫었죠. 이상한 감정이었어요. 힘들겠어요. 몸 조심해요. 응, 고마워. 민준이한테도 잘해줘. 집에도 한 번씩 초대하고. 정훈이의 말에 심장이 뛰었어요. 그를 우리 집에 초대하라고? 네, 알겠어요. 그날 밤 민준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정훈이가 집에 한번 오라고 하네요. 정말요? 하지만 뭐요? 사모님께 부담이 될까 봐요. 부담? 전혀요. 오히려 너무 기다려져요. 부담 아니에요.
언제 시간 되세요? 이번 주말은 어떨까요? 토요일 저녁에. 좋아요. 저녁 준비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뭔가 사들고 갈게요. 사모님이 힘드시게 할 수는 없어요. 그의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언제부터 이런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을까요? 토요일이 되었어요. 정훈이는 오전에 골프를 가면서 말했어요. 저녁에 민준이 온다고 했지? 6시쯤 올 거야. 나는 5시에 들어올 테니까. 하지만 5시가 되어도 정훈이는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보니 골프가 늦어졌다고 하네요. 미안, 8시쯤 들어갈 것 같아. 민준이한테 먼저 들어와서 기다리라고 해. 혼자서 그를 맞이해야 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6시 정각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민준이가 꽃다발과 와인을 들고 서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사모님. 어머, 이런 것까지 준비하셨어요? 작은 정성이에요. 그가 건넨 꽃다발은 핑크 장미였어요. 정훈이는 한 번도 꽃을 사준 적이 없었는데 정훈이는 조금 늦는다고 해요. 골프가 늦어졌나 봐요. 그렇군요. 그럼 기다리면 되겠네요. 거실에 앉아서 와인을 따랐어요. 낮에 마시는 와인이라니 뭔가 특별한 기분이었어요. 건배할까요? 뭘로 건배하죠? 새로운 시작에 새로운 시작. 의미심장한 말이었어요. 무엇의 새로운 시작일까요? 와인을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의 민준이는 평소보다 더 적극적이었어요.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고 눈빛도 더 강렬했어요. 사모님,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지금 행복하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그냥 궁금해서요. 가끔 사모님 표정을 보면 뭔가 아쉬워하는 것 같아서 그가 나를 그렇게 세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니 행복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들어서는 확신이 안 서요. 왜요? 행복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불행하지 않은 게 행복인 건지 아니면 정말로 기쁘고 설레는 마음이 있어야 행복인 건지 후자라고 생각해요. 진짜 행복은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런 기준으로는 행복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지금은요? 지금은? 이 순간은? 그와 함께 있는 지금은 가슴이 뛰어요.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하지만 거짓말할 수 없었어요. 정말로 가슴이 뛰고 있었으니까. 그가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이제 우리 사이의 거리는 30cm도 안 되었어요. 저도요. 사모님과 함께 있으면 가슴이 뛰어요. 민준 씨, 수진 씨, 그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불렀어요. 존댓말도 아니고 사모님도 아니고 그냥 내 이름을.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왜 안 되나요? 저는 결혼한 여자예요. 그게 당신의 전부인가요? 결혼한 여자라는 게 그게 아니라 수진 씨는 그냥 수진 씨예요. 한 명의 여성이고 한 명의 인간이에요.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라 그의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언제부터 나를 그냥 나 자체로 봐주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민준 씨, 전 진심이에요. 수진 씨에게 그가 내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이었어요. 정훈이의 손과는 달랐어요. 더 온화하고 더 섬세했어요. 이러면 정말 안 되는데.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더 이상은 그가 내 얼굴에 손을 가져다 댔어요. 그리고 천천히 가까이 다가왔어요. 나도 피하지 않았어요. 아니, 피할 수 없었어요. 우리의 입술이 맞닿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이런 감정을 느껴본 게 얼마나 오랜만인지. 이런 떨림과 설렘을. 하지만 그 순간 현관문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열쇠 소리. 정훈이가 돌아온 거예요. 우리는 급하게 떨어졌어요. 민준이는 재빨리 소파 반대편으로 갔고 나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여보, 나왔어. 정훈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평소와 똑같은 목소리였지만 지금은 너무나 낯설게 들렸어요. 네, 민준 씨도 와 계세요. 정훈이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민준아, 기다렸구나. 미안해, 골프가 늦어졌어. 괜찮습니다. 사모님께서 잘 챙겨주셔서 지루하지 않았어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평온했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나는 달랐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그날 저녁 내내 정상적인 대화를 이어가기가 힘들었어요. 민준이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그 키스가 떠올랐거든요. 그리고 그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메시지를 읽었어요. 민준이가 집을 떠날 때 현관에서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오늘 후회하지 않으세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후회하고 있는지 아니면 더 원하고 있는지 스스로도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미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을.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 같았고 정훈이와 대화할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도 들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로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으니까요. 민준이와의 문자는 더욱 빈번해졌어요. 이제는 단순한 안부를 넘어서 더 깊은 감정을 나누고 있었죠. 어제 일을 후회해요? 그가 먼저 물어봤어요. 모르겠어요. 후회해야 하는 건 맞는데 마음이 복잡해요.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원해요. 이런 직접적인 표현에 가슴이 뛰었어요. 무섭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민준 씨, 수진 씨도 솔직해지세요. 본인의 마음에. 무서워요. 뭐가 무서운데요? 이런 감정을 갖는 제 자신이. 그리고 이게 어떻게 될지도 함께 알아가면 되지 않을까요? 함께 알아간다는 말이 달콤하게 들렸어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어요.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되었어요. 화장을 더 신경 쓰게 되었고 옷도 예쁜 걸 입으려고 했어요. 향수도 바꿨죠. 예전엔 쓰지 않던 달콤한 향의 향수를. 그리고 그 변화를 정훈이가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요즘 화장을 진하게 하네. 어느 날 저녁 정훈이가 말했어요. 그래요? 평소와 똑같은데. 아니야, 분명히 달라. 립스틱도 더 진한 거 바르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들킬까봐 무서웠거든요. 기분 전환하고 싶어서요. 기분 전환? 그냥 봄이 와서 그런가 봐요. 정훈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며칠 후에는 더 직접적인 지적이 있었어요. 향수 냄새가 다르네.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정훈이가 말했어요. 네. 예전에 쓰던 향수 냄새와 달라. 아, 새로 산 거예요. 예전 거는 다 떨어져서. 언제 샀어? 지난주에요. 거짓말이었어요. 사실은 민준이와 키스한 다음 날 샀거든요. 뭔가 새로운 나를 만들고 싶어서. 갑자기 왜 다른 향수를? 그냥 변화를 주고 싶어서요. 정훈이의 눈빛이 더 예리해졌어요. 요즘 변화를 주고 싶어 하는 일이 많네. 화장품도 바꾸고 향수도 바꾸고. 그게 이상한 일인가요? 이상하다기보다는 갑작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대화는 거기서 끝났지만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정훈이가 나를 의심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 후로 정훈이의 시선이 달라졌어요. 내가 외출할 때마다 어디 가냐고 물어봤고, 늦게 들어오면 뭐 했냐고 캐물었어요. 오늘 어디 갔다 와? 친구들이랑 차 마셨어요. 어떤 친구들? 대학 동기들이요. 이름이? 이런 식으로 캐묻는 건 처음이었어요. 결혼 15년 동안 한 번도 내 행적을 이렇게 자세히 물어본 적이 없었는데, 왜 갑자기 그렇게 자세히 물어봐요? 그냥 궁금해서. 하지만 그의 눈빛은 궁금함이 아니라 의심이었어요. 가장 위험한 순간은 민준이와 문자를 주고받다가 정훈이에게 들킬 뻔했을 때였어요. 소파에서 문자를 하고 있는데 정훈이가 갑자기 뒤로 와서 어깨너머로 보려고 했어요. 누구랑 문자해? 깜짝 놀라서 핸드폰을 뒤집었어요. 친구요. 어떤 친구? 수정이요. 수정이가 뭐래? 그냥 안부 묻고 봐도 돼? 정훈이가 손을 내밀었어요. 식은땀이 났어요. 민준이와 주고받은 문자들이 다 남아 있었거든요. 왜 보려고 해요? 사생활도 있는데. 사생활? 정훈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부부 사이에 무슨 사생활? 그렇다고 해서 뭐든 다 보여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상하네. 왜 그렇게 감추려고 해?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핸드폰을 보여줄 수는 없었어요. 감추는 게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있어서요. 개인적인 이야기? 여자들끼리 하는 그런 이야기요. 정훈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완전히 납득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부터 정훈이가 나를 더 자세히 관찰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내가 핸드폰을 볼 때마다 힐끗힐끗 보고 외출 준비를 할 때도 유심히 지켜봤어요. 민준이에게 이 상황을 말했어요. 정훈이가 의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위험한가요? 아직은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계속 의심스러워해요. 그럼 잠시 거리를 두는 게 좋겠네요. 거리를 둔다? 그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 막 시작된 이 감정을 멈춰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만나지 못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지금은 조심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가 맞는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가슴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며칠 동안 민준이와 연락을 줄였어요. 정훈이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 며칠이 너무나 길게 느껴졌어요. 마치 색깔이 있던 세상이 다시 흑백으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미 나는 그 없이는 살 수 없을 만큼 깊이 빠져 있다는 것을. 하지만 정훈이의 의심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하고 있었고 나는 점점 더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민준이와 거의 연락하지 못했어요. 정훈이의 의심 때문에 조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그 일주일이 얼마나 길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마치 산소가 부족한 곳에서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정훈이는 여전히 나를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내가 핸드폰을 볼 때마다 슬쩍 보려고 했고 외출할 때마다 세세하게 물어봤어요. 하지만 특별한 증거를 찾지는 못한 것 같았어요. 목요일 저녁 정훈이가 늦게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표정이 어두웠죠. 무슨 일 있어요? 민준이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민준이가 어떻게요? 갑자기 사직서를 냈어. 사직서? 민준이가 회사를 그만둔다고요? 왜? 갑자기요? 나도 모르겠어. 갑자기 사직서를 내더니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하고. 개인적인 사정? 그게 혹시 나 때문일까요? 우리의 관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는 건 아닐까요? 언제부터요? 내일까지만 나온다고 했어. 정말 갑작스럽게. 내일이 마지막이라고요?
그럼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다는 건가요? 많이 아쉽겠어요. 아쉽긴 뭐가 아쉬워. 요즘 신입들은 책임감이 없어. 정훈이는 화가 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정말로 떠나는 건가요? 그 밤 민준이에게 조심스럽게 문자를 보냈어요. 정훈이한테 들었어요. 회사를 그만두신다고. 답장이 바로 왔어요. 네, 그렇게 결정했어요. 왜요? 갑자기. 더 이상 이 상황을 지속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역시 우리 때문이었어요. 내 때문에 그가 회사를 그만두는 거였어요. 제 때문인가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무슨 뜻이에요? 수진 씨 때문이기도 하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이기도 해요. 자신을 위해서? 이대로 있으면 더 큰 실수를 저지를 것 같거든요. 저 스스로를 믿을 수 없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그도 이 상황이 힘들었던 거예요. 나와 함께 있고 싶지만 동시에 이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미안해요. 제가 민준 씨를 이런 상황에 빠뜨린 것 같아서.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어요. 수진 씨를 만난 것도 좋아하게 된 것도 좋아한다는 말을 직접 들으니 더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끝인 건가요? 그럼 이제 못 보는 건가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답장이 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아마 그도 고민하고 있었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아마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한다는 것과 그러고 싶다는 것은 다르지 않나요? 맞아요. 전혀 다르죠. 민준 씨는 어떤 쪽이세요? 당연히 후자죠. 수진 씨와 헤어지고 싶지 않아요. 그의 솔직한 고백에 눈물이 났어요. 나도 그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민준 씨와 헤어지기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요. 정말 몰랐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계속 만나자고 하기에는 너무 위험했고 헤어지자고 하기에는 너무 아팠어요. 다음 날이 민준이가 회사에 나오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정훈이는 아침부터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어. 그렇게 좋은 조건인데 왜 그만두는지. 다른 곳에서 더 좋은 기회가 생겼나 보죠. 그런 것도 아니래.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라고만 하고. 정훈이는 계속 민준이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오늘이 정말 마지막일까? 더 이상 그를 볼 수 없는 건가? 오후에 민준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로 정말 끝이에요.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만 말해주세요. 후회하지 않는다고. 후회요? 저를 만난 것, 이런 감정을 갖게 된 것. 후회하지 않아요. 절대로. 저도요. 비록 끝이 되더라도 수진 씨를 만난 건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었어요. 그의 문자를 읽으면서 울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감정이 왜 이렇게 아픈 끝을 맞아야 하는 걸까요? 저녁에 정훈이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민준이 오늘로 끝이야. 나름 아쉽긴 하지만. 그래요. 근데 마지막에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 이상한 말이요? 고맙다고 하면서 팀장님 덕분에 소중한 걸 알게 되었다고. 민준이가 무슨 말을 한 건지 궁금했어요. 하지만 물어볼 수는 없었죠. 그리고 사모님께도 안부 전해달라고 했어. 네.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이었는데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 그날 밤 마지막 문자를 주고받았어요. 정말 안녕인가요? 아마 그래야 할 것 같아요. 그럼 행복하세요, 민준 씨. 수진 씨도요.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요. 언젠가 다시. 그 말에 희망을 걸어봤지만 동시에 이것이 정말 끝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것이 진짜 끝이 아니라 더 큰 폭풍의 전조였다는 것을. 민준이가 퇴사한 지 3일이 지났어요. 이상하게 세상이 색이 바랜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예전으로 돌아간 것 같지만 내 마음은 전혀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를 만나기 전에 나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정훈이는 여전히 바빴어요. 새로운 신입사원이 들어올 때까지 그의 일까지 처리해야 했거든요. 정말 민준이 그 자식 무책임하게 그만뒀어. 인수인계도 제대로 안 하고. 정훈이가 계속 불평했지만 나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목요일 오후 갑자기 민준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3일 만에 받는 그의 문자였거든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마지막 인사를 제대로 못한 것 같아서요. 그리고 드릴 게 있어요. 드릴 게 있다고요? 뭘까요? 언제요? 오늘 오후 5시에 시간 되세요? 압구정 카페에서요. 정훈이는 8시까지 회사에 있을 예정이었어요. 충분한 시간이 있었죠. 알겠어요. 오랜만에 외출 준비를 신경 써서 했어요. 예쁜 옷을 입고 화장도 정성스럽게 하고 그가 좋아했던 향수도 뿌렸어요. 거울을 보니 며칠 만에 처음으로 생기가 도는 것 같았어요. 카페에 도착하니 민준이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칠 안 본 사이에 조금 야위어 보였어요. 나만큼 힘들었나 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앉으니 어색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했는데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지내고 있어요. 민준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서로 솔직하지 못한 대화였어요. 사실은 둘 다 힘들어하고 있으면서 말이에요. 새 일은 찾으셨어요? 아직이요. 급하게 나온 거라 준비된 게 없어서. 왜? 그렇게 급하게 나오셨어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거든요. 수진 씨를 보고 싶은데 볼 수 없고 마음을 숨기고 살아야 하는 게 역시 나 때문이었어요.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만큼 나를 생각해 줬다는 거니까요. 미안해요. 제가 민준 씨를 힘들게 했네요. 아니에요.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우리 둘 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드릴 게 있다고 했는데. 아, 맞아요. 민준이가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요. 뭐예요? 열어보세요. 봉투를 열어보니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심플한 디자인의 작은 별 모양 펜던트가 달려 있었어요. 이걸 왜? 수진 씨가 별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어릴 때 별을 보면서 꿈을 꿨다고. 내가 그런 말을 했나요? 언제? 아, 맞아요. 지난번에 어릴 때 이야기를 했을 때 말한 것 같아요. 그런 사소한 이야기까지 기억하고 있다니. 받을 수 없어요. 왜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부담스러우면 안 해도 돼요. 그냥 가지고만 있으세요. 저를 생각날 때, 저를 생각날 때,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민준 씨, 수진 씨,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네. 만약에 상황이 달랐다면 우리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내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우리가 다른 상황에서 만났다면? 아마 행복했을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가 내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 이렇게 잡는 것도 마지막일까요? 수진 씨는 지금 행복해요? 또 그 질문이네요. 처음 만났을 때도 그런 질문을 했었죠.
모르겠어요. 행복이 뭔지 헷갈려요. 그럼 이 순간은요? 지금 이 순간은 어때요? 지금 이 순간? 그와 함께 있는 이 순간? 지금은 행복해요. 저도요. 이렇게 마지막에라도 수진 씨와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서 마지막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정말 이게 마지막인가요? 정말 다시 못 만나는 건가요? 아마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수진 씨를 위해서도, 쟤를 위해서라고 하지만 전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다고 해도 나중에는 후회할 수도 있어요. 결혼 생활을 망칠 수도 있고, 그가 나를 배려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그 배려가 더 아팠어요. 시간이 흘러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정말 헤어져야 할 시간이었어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카페 밖으로 나와서 작별 인사를 했어요. 정말 안녕인 건가요? 아마도. 그럼 행복하세요, 민준 씨. 수진 씨도요. 그리고 그가 잠깐 망설이더니 작은 종이를 내 손에 쥐어줬어요. 나중에 혼자 있을 때 보세요. 그리고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어요. 정말 이제 끝인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손에 쥐어진 종이를 펼쳐봤어요. 거기에는 그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수진 씨,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당신을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 당신의 행복을 빌어요. 사랑하는 민준이가. 그날 밤 그 편지를 가슴에 품고 잠들었어요. 이것이 정말 끝이라면 적어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편지 한 장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것을. 그날 밤 나는 민준이가 준 편지를 계속 읽고 또 읽었어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며라는 문장에서 작은 희망을 찾으려 했죠.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정말 끝이라는 현실도 받아들여야 했어요. 목걸이는 서랍 깊숙이 숨겨놓았어요. 정훈이가 보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가끔씩 꺼내서 만져보곤 했어요. 그럴 때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이 지나면서 일상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정훈이의 의심도 점점 줄어들었고 나도 평범한 아내 역할을 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그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죠. 일주일이 지난 금요일 밤 정훈이가 평소보다 훨씬 늦게 들어왔어요.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죠. 여보,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다고.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화가 나 있는 것 같았거든요. 무슨 일 있어요? 일이 좀 있었어. 회사 일이요? 정훈이가 갑자기 나를 빤히 쳐다봤어요. 술에 취했지만 눈빛은 예리했어요. 회사 일. 그래, 회사 일이지. 들어가서 쉬어요. 물 가져다 드릴게요. 물은 됐고. 정훈이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접힌 종이였죠. 이거 봤어? 뭐예요?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것은 민준이의 사직서였어요. 왜 정훈이가 그걸 갖고 있는 걸까요? 민준이 사직서예요? 그래. 오늘 정리하다가 다시 보게 됐는데 정훈이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어요. 뭔가 이상한 게 있더라고. 이상한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뒷면을 봐. 정훈이가 사직서를 뒤집었어요. 그 순간 내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어요. 사직서 뒷면에 뭔가 쓰여 있었거든요. 희미하게 연필로 쓴 것 같았어요. 자세히 보니 수진 씨에게 이 모든 게 계획이었다는 걸 알고 있나요? 팀장님이 당신을 시험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냥 도구였을 뿐입니다.
미안해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계획이었다고? 정훈이가 나를 시험했다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처음엔 이해할 수 없었어. 정훈이가 천천히 말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었거든. 무슨 소리예요? 민준이를 처음 우리 집에 데려온 것도, 회식에 너를 부른 것도, 집에서 기다리라고 한 것도 다 내가 한 일이야. 그렇긴 했죠. 하지만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게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엔 아니었어. 하지만 너의 변화를 보면서 의심이 들기 시작했거든. 어떤 변화요? 화장품 바꾸고, 향수 바꾸고, 옷차림 신경 쓰고, 그리고 무엇보다 정훈이가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라졌어. 살아있는 눈빛으로 바뀌었다고. 살아있는 눈빛.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그래서 민준이한테 부탁했어. 너에게 접근해 보라고.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라고. 충격이었어요. 민준이와의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다는 건가요? 그럴 리 없어요. 민준이는 내 말을 잘 듣는 후배였어. 팀장 명령이라고 하니까 거절할 수 없었겠지. 아니에요. 그럴 리 없다고요. 그럼 이 편지는 뭐야? 정훈이가 사직서를 흔들었어요. 자기가 도구였다고 써 있잖아. 도구.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민준이가 나를 도구로 생각했다고? 그 모든 따뜻한 말들이, 그 진심 어린 눈빛들이 거짓이었다고? 하지만 그럴 리 없어요. 민준이의 마음은 진짜였어요. 진짜? 정훈이가 비웃었어요. 29살 총각이 40 넘은 유부녀에게 진심을 갖는다고? 말이 돼? 그 말이 가슴을 찔렀어요. 나이 차이, 처지의 차이. 생각해보면 우리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벽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럼 다 거짓말이었단 말이에요? 아마 처음엔 그럴 생각이었을 거야. 하지만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나 보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사직서를 낸 거겠지. 마음이 바뀌었다는 게 죄책감 때문이겠지. 처음엔 팀장 명령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했는데 너가 진짜로 빠져드는 걸 보니까 미안해진 거야. 죄책감. 그래서 갑자기 사직서를 낸 거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만나서도 그렇게 어색했던 거라고요? 그래서 이 편지를 쓴 거겠지. 미안하다고. 정훈이가 사직서를 내 얼굴 앞에 들이댔어요. 자, 이제 알았으니까 정신 차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그동안의 모든 기억들이 머릿속에서 되감기 되었어요. 첫 만남, 첫 키스, 마지막 만남까지. 그 모든 게 계획의 일부였다는 건가요? 하지만 다행히 선을 넘지는 않았지? 키스 정도로 끝난 것 같은데? 키스까지 알고 있다고요? 어떻게? 민준이가 다 보고했어. 자기가 실수했다면서 말이야. 보고. 그 단어에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순간들이 정훈이에게는 보고서의 내용이었다니. 왜 이런 짓을 했어요? 확인하고 싶었거든. 내 아내가 어떤 여자인지 말이야. 확인이요? 15년 동안 완벽한 아내였잖아. 나는 그게 사랑 때문인 줄 알았는데. 정훈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어요. 아니면 그냥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였는지 궁금했거든.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그 말이 전곡을 찔렀어요. 정말로 나는 사랑 때문에 완벽한 아내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였을까요? 그래서 선택지를 하나 만들어준 거야. 민준이라는 선택지. 나는 그 선택지에 흔들렸고 결국 선을 넘을 뻔했어요.
정훈이의 시험에 완전히 실패한 거예요. 이제 알겠지? 너 자신이 어떤 여자인지.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내가 누구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나 잔혹했어요. 그날 밤 이후로 우리 집은 얼어붙었어요. 정훈이는 나와 대화를 거의 하지 않았고 나 역시 그에게 할 말이 없었어요. 민준이에 대한 진실을 알고 난 후 모든 것이 의미 없게 느껴졌거든요. 민준이가 준 목걸이를 꺼내서 바라봤어요. 이것도 계획의 일부였을까요? 아니면 그가 느꼈던 죄책감의 표현이었을까요? 더 이상 알 수 없었어요.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고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민준이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당연한 일이겠죠. 이미 그에게 나는 끝난 임무였으니까요. 그 모든 따뜻한 말들, 진심 어린 눈빛들이 연기였다고 생각하니 너무 허무했어요. 정훈이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도 저녁에 퇴근할 때도 필요한 말만 했죠. 저녁 준비됐어? 응. 회사 늦을 것 같아. 알겠어. 이런 식이었어요. 마치 남남처럼 살고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 나는 정훈이에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나 자신에게 화가 났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넘어갔을까? 어떻게 그렇게 순진하게 믿었을까? 2주가 지난 어느 날 정훈이가 먼저 대화를 시작했어요. 이제 정신 차렸어? 네. 그럼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 예전으로 돌아간다.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이미 너무 많은 게 바뀌었는데. 노력해 볼게요. 노력? 정훈이가 비웃었어요. 노력으로 되는 일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몰라. 내가 알아서 해. 차가운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했어요. 내가 배신했으니까요. 비록 마음으로만이었지만 그날 밤 혼자 거실에 앉아서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어요. 민준이를 만나기 전과 후 나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살아있는 느낌을 받았고 여자로서의 감정을 느꼈고 설렘과 두근거림을 경험했어요. 그게 모두 거짓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중에 조금이라도 진실이 있었을까요? 문득 민준이가 마지막에 한 말이 생각났어요. 만약 상황이 달랐다면 우리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때 그의 눈빛은 연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구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정훈이가 출근하기 전에 말했어요. 새 신입사원이 다음 주에 들어와. 네. 이번엔 여자야. 그러니까 안심해도 돼. 여자 신입사원. 그럼 더 이상 이런 일은 없을 거라는 뜻이겠죠. 하지만 그 말을 들으면서도 안심이 되지 않았어요.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었거든요. 한 달이 지났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일상이 돌아왔어요. 정훈이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았고, 나도 예전의 루틴을 되찾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예전의 그 무기력한 상태로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민준이가 깨워준 그 감정들을, 살아있다는 그 느낌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거든요. 어느 날 오후 우편함에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어요. 발신인은 없었지만 필체를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어요. 민준이의 글씨였어요. 손이 떨리면서 편지를 열었어요. 수진 씨, 아마 이 편지가 마지막 연락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되셨을 텐데 변명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정말로 팀장님의 부탁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진 씨를 알아가면서 그 마음이 진짜가 되었어요. 마지막 순간들, 특히 키스했던 그 순간은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더 죄책감이 들었어요. 수진 씨를 이용한 것 같아서. 그래서 사직서에 그런 말을 썼습니다.
팀장님이 보실 걸 알았거든요. 수진 씨가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제 다른 도시로 떠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생각입니다. 수진 씨의 행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눈물이 났어요. 이게 진실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거짓말일까요? 더 이상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는 것. 편지를 태워버렸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흔적을 지워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정훈이가 들어와서 말했어요. 요즘 얼굴이 좀 밝아졌네. 그래요? 응.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낫네. 예전 같지 않다. 맞는 말이에요. 나는 이미 예전의 나가 아니었어요. 민준이를 만나기 전에 그 무기력하고 수동적인 나로는 돌아갈 수 없었어요. 여보, 응? 미안해요. 뭐가? 당신을 배신한 것 같아서. 정훈이가 나를 바라봤어요. 오랜만에 보는 부드러운 눈빛이었어요. 배신까지는 아니었어. 그냥 흔들린 거지. 그래도 이제 끝난 일이야. 더 이상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 정훈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끝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 경험이 나를 바꿔놓았다는 것은 지울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예전처럼 완벽한 아내 역할만 하면서 살아야 할까? 아니면 내 안에 깨어난 이 새로운 감정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야 할까? 답은 명확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다시는 예전의 그 무기력한 나로 돌아가지는 않을 거라는 것. 민준이가 가르쳐 준 것이 있었어요. 나도 한 명의 여성이고 한 명의 인간이라는 것. 누군가의 소유물이 아니라는 것. 비록 그 깨달음이 아픔을 동반했지만 그것만큼은 진실이었어요. 이제 그 진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어요.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살아있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창밖으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긴 밤이 끝나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것처럼 내 인생도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할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완벽한 남편이 아끼는 신입사원, 그 위험한 호기심이 한 여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실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고, 때로는 거짓 속에서도 진실한 감정이 싹틀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경험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해 나간다는 것이겠죠.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